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82살 김영호입니다. 아내 박순자는 80살입니다. 요즘 자식들에게 생활비를 받아 사는 노인네들이라고 하면 불쌍하게 보는 시선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저희는 자식들에게 월 100만 원씩 생활비를 받아 살고 있지만 그것은 저희의 선택이었고 오히려 지금 이 삶이 행복합니다. 제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젊었을 때 인쇄소를 운영했습니다. 70년대에 시작해서 90년대까지 꽤 잘 나갔죠. 당시 인쇄업은 꽤 괜찮은 사업이었습니다. 컴퓨터가 보편화되기 전이라 학교와 기업들의 인쇄물 주문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아내는 초등학교 교사로 30년 넘게 근무했고요. 우리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3명의 자녀를 키웠는데 모두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도 시켜줬습니다. 큰아들은 의사가 되었고 작은 아들은 엔지니어로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딸은 약사가 되어 동네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죠. 모두 제 나름대로는 괜찮게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부의 노후 계획은 탄탄했습니다. 인쇄소가 잘 될 때 서울 강남에 작은 아파트를 구입했고 지방에 전원주택도 마련했습니다. 아내의 교직원 연금도 있었고 제 국민연금도 적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퇴직 후에는 전원주택에서 텃밭도 가꾸며 여유롭게 살 계획이었죠. 그런데 인생이란 계획대로 되지 않더군요. IMF 외환위기 때 사업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거래하던 업체들이 줄줄이 부도가 나면서 저희도 큰 타격을 입었죠. 그래도 버텼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인쇄 시대가 오면서 저희 같은 아날로그 인쇄소는 경쟁력을 잃어갔습니다. 결국 인쇄소를 정리하고 남은 자금으로 작은 편의점을 차렸지만 그마저도 주변에 대형 마트가 들어서면서 어려워졌습니다. 저희 부부가 65살 때였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았고 더 이상 사업을 할 체력도 없었습니다. 그때 큰 결심을 했습니다. 서울 아파트와 지방 전원주택을 모두 팔아 자녀들에게 나눠주기로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습니다. 노후 대책은 어떻게 할 거냐? 자식들이 나중에 외면하면 어쩌려고? 이런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부동산을 팔아 현금화한 돈은 세 자녀에게 균등하게 나눠줬습니다. 각각 2억 원씩이었죠. 대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부가 살아있는 동안 매달 33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주고 명절 때는 함께 시간을 보내자. 계약서에는 그렇게 적었지만 실제로는 자녀들이 스스로 더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각자 매달 33만 원이 아닌 100만 원씩 보내주고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돈을 받는다고 하면 불쌍하게 볼 수도 있지만 이건 저희가 미리 투자한 돈의 이자 같은 것입니다. 아내는 교직원 연금으로 월 27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저도 국민연금으로 130만 원 정도 받고요. 여기에 세 자녀에게서 오는 300만 원까지 총 700만 원으로 노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서울 시내 작은 아파트를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월세는 70만 원으로 적지 않지만 위치가 좋아 병원 가기도 편하고 딸내 약국과도 가깝습니다. 이렇게 된 계기에는 아내의 건강 문제도 있었습니다. 아내가 75살 때 허리 디스크로 수술을 받았는데 그 후 거동이 불편해졌습니다. 전원주택에서는 생활하기가 어려웠고 의료시설과 가까운 곳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로 들어오게 되었죠. 매일 아침 저는 아내와 함께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합니다. 거동이 불편해도 천천히 걷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점심은 주로 집에서 간단히 해결하고 저녁은 종종 딸내 약국 근처 식당에서 먹습니다. 딸이 퇴근하면 함께 식사하기도 하고요. 한 달에 2번은 큰아들 가족이 찾아옵니다. 의사인 아들이 저희 건강 상태를 체크해주죠. 작은 아들은 미국에 있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만나지만 화상통화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합니다. 아들 며느리가 손주들 소식을 자세히 알려주고 저희의 건강도 꼼꼼히 챙겨줍니다. 명절이나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온 가족이 서울에 있는 큰아들 집에 모입니다. 이렇게 지내다 보니 외롭지 않고 오히려 행복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자식들과 함께 살면서 갈등을 겪는다고 들었는데 저희는 적당한 거리를 두니 관계가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물론 자녀들이 매달 보내주는 돈을 받는 것에 처음에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손을 벌리는 것 같아 자존심이 상했죠. 하지만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잖아요. 지금은 그 투자의 이자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식들이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효도할 기회를 주는 거죠. 아내의 말에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실제로 자녀들은 매달 돈을 보내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저희가 젊었을 때 미리 상속해준 덕분에 그들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고마워합니다. 큰아들은 그 돈으로 개인 의원을 차릴 수 있었고 작은 아들은 미국에서 좋은 집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딸은 약국을 시작할 때 초기 자금으로 활용했죠. 모두 그 돈을 미천 삼아 더 큰 성공을 이룬 것 같아 뿌듯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녀들에게 용돈을 받는 불쌍한 노인이 아니라 현명한 투자자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또래 친구들은 대부분 자녀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합니다. 자녀들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도움을 주고 싶어도 여유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저희는 일찍 결정을 내린 덕분에 자녀들이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힘이 되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희에게는 큰 보람입니다. 물론 이런 선택이 모든 가정에 맞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좋지 않다면 위험할 수도 있고 경제적 여건도 가정마다 다르니까요. 저희는 운이 좋게도 자녀들이 모두 효심이 깊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어 이런 선택이 가능했습니다. 저희 부부의 하루 일과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아침에는 6시 반에 일어납니다. 예전 직업 습관이 남아있어 아직도 일찍 일어나는 편이에요. 아침 식사는 간단히 미역국이나 된장국에 밥 한 공기를 먹습니다. 9시쯤 공원 산책을 다녀와서는 아내는 주로 텔레비전을 보고 저는 신문을 읽거나 동네 경로당에 갑니다. 경로당에서는 바둑이나 장기를 두며 또래 친구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점심은 대부분 집에서 먹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은 경로당에서 함께 식사합니다. 복지관에서 도시락을 가져다 주는데 꽤 맛있고 영양가도 있어요. 오후에는 아내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거나 가끔 병원에 갑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 정기검진도 많고 약을 타러 가는 일도 잦습니다. 딸이 약사지만 병원 처방전이 있어야 하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은 복지관에서 하는 노인 건강체조 교실에 참여합니다. 아내의 허리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저녁에는 일찍 먹는 편입니다. 6시쯤 식사를 하고 8시에는 준비를 해서 9시면 잠자리에 듭니다. 주말에는 종종 자녀들이 방문합니다. 특히 큰아들 가족이 자주 오는데 초등학생인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무척 좋아합니다. 함께 보드게임을 하거나 손녀가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저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즘 아이들은 정말 똑똑해서 놀랍습니다. 저희가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아내가 허리 수술을 받은 직후였습니다.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었고 재활 기간도 길어서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부담이 컸습니다. 그때 자녀들이 번갈아가며 병원을 찾아와 아내를 돌봐주었습니다. 큰아들은 의사라 의료적인 조언을 많이 해주었고 딸은 약국을 잠시 닫고 매일 병원에 와서 간병을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작은 아들도 휴가를 내고 한 달간 한국에 머물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때 자녀들의 정성을 보며 우리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저희가 모든 재산을 움켜쥐고 있었다면 자녀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을까요? 아마도 그랬겠지만 어쩌면 내심 부담스러워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미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준 상태였기에 자녀들도 더 기꺼이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후에 자녀들에게 손을 벌리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건이 된다면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좋겠지만 가족 간에 서로 돕고 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존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부는 자녀들에게 매달 생활비를 받지만
그것이 일방적인 의존은 아닙니다. 저희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녀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큰아들 병원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환자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잡다한 일들을 돕기도 합니다. 의사가 환자와 충분히 대화할 시간이 부족한데 제가 오랜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많은 환자들이 위로를 받는다고 합니다. 딸의 약국에서는 가끔 배달을 도와주기도 하고 약 포장하는 일을 돕기도 합니다. 미국에 있는 작은 아들 가족이 한국에 올 때는 손주들을 돌봐주고 한국 문화를 가르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가족 간의 유대를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또래 노인들 사이에서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배우는 것이 유행입니다. 저희도 스마트폰과 태블릿 사용법을 배워 자녀들과 영상통화도 하고 인터넷으로 뉴스도 봅니다. 특히 작은 아들 가족과는 시차 때문에 직접 통화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 메시지 앱을 자주 사용합니다. 손주들이 학교에서 한 일들을 사진으로 보내주면 정말 기쁩니다. 아내는 요리 레시피를 인터넷에서 찾아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 보기도 합니다. 80대에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배움을 멈추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저희 부부는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자녀들의 인생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고 자신들의 삶을 존중해 줍니다. 아내는 가끔 며느리나 사위에게 조언을 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꾹 참고 자녀들의 방식을 인정해 주려고 노력합니다. 지금은 시대가 다르니 우리 방식을 고집하지 말자 라는 것이 저희의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세대 차이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손주들 교육 방식에서 의견 차이가 있을 때가 있죠. 저희 세대는 공부가 최우선이었지만 요즘은 다양한 경험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도 나름의 장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의 한 가지 걱정은 나이가 더 들어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입니다. 지금은 큰 불편 없이 생활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가 올 것입니다. 그때 자녀들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험에 가입해 두었고 필요하다면 요양시설에 들어갈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끝까지 직접 모시겠다고 하지만 저희는 그들의 삶에 너무 큰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도 부모로서의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노후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끝까지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며 자녀들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녀들과 함께 살며 가족의 일원으로 노후를 보내기도 합니다. 저희처럼 독립적으로 살면서도 자녀들의 경제적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방식이 옳고 그르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가족 관계에 따라 최선의 선택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부는 이제 남은 생을 건강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욕심내지 않고 현재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려고 합니다. 자녀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게 정서적으로는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오래 건강을 유지해서 손주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더 지켜보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노인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녀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서로 돕고 사는 가족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관계가 존중과 감사로 이루어져 있는가 하는 점이죠. 저희 부부는 자녀들에게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저희가 도움을 주었고 지금도 가능한 범위에서 서로 돕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아닐까요? 저는 이런 방식의 노후 생활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녀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끈끈한 유대감을 느낍니다. 경제적으로는 그들의 도움을 받지만 그것이 일방적인 의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부모로서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80살이 넘은 노인의 잔소리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젊은 분들도 미리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